자, 챕터 11 인터넷 소비자 편의성,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인터넷 유통 경로 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유통 경로 갈등 관리는 글자 그대로 갈등, conflict, 갈등이 일어나요. 무슨 갈등이 일어나냐면 인터넷 유통에 있어서도 A 채널, B 채널, C 채널, D 채널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경로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채널 컨플릭트. 동일한 제조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유통 경로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경쟁, 갈등, 이것을 경로 갈등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경로가 잘못 설계되거나 새로운 마케팅 상황이 대두되면서 과거의 경로 설계가 무언가 비효율성 또는 약간의 모순점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소하거나 또는 중대한 마찰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유통 경로 구성원의 상대적 비중은 항상 변화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핸드폰을 판매할 때 우리는 유통대리점,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길거리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핸드폰 판매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장들도 있지만은 또 인터넷 매장도 있고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마트 같은 전자 매장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 이전에 잘 보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유통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정식 채널이라고 이해했던 길거리 매장, 우리 로드샵이라고 하는 그런 핸드폰 매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권역을 인정받아서 이 핸드폰을 판매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근처에 대형 전자 매장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이 인근에서 나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온라인 판매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인터넷에 등장한 실제로 오프라인 유통망인 영업점이나 프랜차이즈나 위탁 판매업의 계약을 맺은 그런 사업자들과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과 갈등을 빚는 현상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998년 리바이스의 경우가 있는데요. 청바지 있잖아요. 네. 리바이스의 경우에도 청바지 판매를 자사 웹사이트로 제한하겠다. 그래서 전통적 오프라인 리바이스 소매상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옷을 팔아요. 내가 리바이스 청바지 대리점인데 나는 우리 매장에서도 팔지만 내가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매장에 들여온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도 있었는데 이걸 하지 마라. 온라인 판매는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만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소매상들은 결국은 리바이스 제품 진열에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리바이스에 대한 판촉 활동을 소홀히 하게 함으로써 리바이스 청바지 매출액은 98년도에 1996년 대비 19%나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로 갈등, 채널 컨플릭트의 아주 단적인 사례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로 갈등의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경로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경로 갈등,
internal channel conflict, 그 다음에 당연히 외부 경로 갈등, external channel conflict,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부 경로 갈등은 기존 경로가 기업 내부의 유통 경로와 온라인 경로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부의 유통 경로라 함은 대리점, 그 다음에 직영 판매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은 우리가 만드는 온라인, 이게 충돌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인 몽블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몽블랑은 자, 공항에 가도 몽블랑 매장이 있죠. 그리고 백화점에 가도 몽블랑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전용 몽블랑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 몽블랑 매장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몽블랑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계약이 맺어진 정규 채널인 오프라인 매장과 정규 채널인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부 경로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내부 경로 갈등에는 경로 간의 시장 잠식, 물리적 인프라의 비효율적인 사용, 가격에 대한 갈등, 온 오프라인 경로 간의 비동기성 문제, 이렇게 안 맞는 거, 비동기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 경로 갈등은요, 외부 경로 갈등은 회사와 유통 경로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제 개입이 돼요. 제3자가 개입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 자, 이것은 온라인 사업은 제조업체에게 별도의 유통 경로에 대한 투자 없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직접 공급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직영 판매점, 대리점,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계약한 여러 소매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점과의 경쟁도 있는데, 이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저렴하게 공급받은 제3자, 제3의 유통 채널이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경우에 또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현상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또는 이래야만 한다 라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일반론으로 제기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는 온라인 경로가 오프라인 판매 조직의 영업 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다. 자, 이런 제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송정훈 2007년도에 판매 채널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곳에서 추출한 인사이트인데요.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또 판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시비들을 때로는 합의에 의해서, 때로는 힘의 논리로, 때로는 그냥 방치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제품의 온라인 유통 경로 전략을 한번 볼게요. 제품별 인터넷 유통의 시장의 잠재력. 자, 이거는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좋은데요. 온라인 매출 성장률이 있고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 매출 성장률이 좋은 거는, 높아지는 거는 자동차, 식음료, 여가, 미용,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점유율, 이렇게 온라인 점유율이 커지는 거는 미디어, 전자제품, 공연,
화훼나 레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성장률이 좋다는 건 이렇게 커가는다는 얘기고, 점유율이 높다는 거는 이미 비중이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식음료, 여가, 미용, 생활용품, 의류, 이게 성장률이 높은 것들이고, 점유율이 이미 높아진 거는 미디어는 굉장히 높고, 전자제품도 많이 높아졌고, 공연이나 티켓도 많이 높아졌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거는 화훼나 선물, 그 다음에 레저나 여행. 이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온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있고, 또는 여기에 끼지 못한 것들은 앞으로 온라인으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은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적인 지형, 현재 우리 기업, 산업의 분포가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있다. 이러면 여기엔 무언가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의 틈새를 잘 파악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기회로, 비즈니스의 어떤 태동으로 만들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프라인 기업의 인터넷 경로 전략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온라인 경로로 통합한다.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화한다. 세 번째는 오프라인 경로를 보완한다. 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체계적인 이론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요소들을 줄이고, 집중해야 될 과제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나만의, 우리 기업만의, 또는 여러분 개인만의 경쟁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프라인 기업의 인터넷 경로 전략은 다시 한번 기존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보완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을 보완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죠. 판도를 바꾼다든지 주객을 전도시키지 않으면서 기존의 채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서 온라인을 활용한다. 자, 포드 자동차는 ford.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판매를 보완하는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자, 온라인 유통 경로를 차별화한다. 자, 이 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예 차별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을 나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 요소를 처음부터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격을 차별화한다든지 상품을 차별화한다든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거는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고가를 판매를 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저가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차별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역시 유통 차별화, 이거는 아예 접근하는 공급 채널을 달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상호 보완적인, 아까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가 온라인 유통 경로를 차별화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온라인 경로로 통합하는 것. 이건 뭡니까? 자, 대세는 온라인이니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과감하게 버리고 온라인으로 우리는 집중을 하자. 다소 혁신적인, 진보적인 것이긴 하지만 온라인 경로로 통합하는 판매 활동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 이런 경우에 수행할 가치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기존 오프라인 유통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주요 소매업체들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특정한 분야의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철수해도 큰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의 성장성이 매우 높아서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경로가 대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보다는 비중은 크지만 오프라인이 대단한 비중이 차지한다고 생각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온라인 경로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온라인으로 가는 것은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채널들이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프라인을 보완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쓰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화해서 아예 분리하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을 버리고 온라인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쪽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것을 딱딱 떨어뜨려서 구분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인터넷 소매 및 중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